짜잔, 녹는 거 보이시나요? 이쁘게 녹죠? 안녕하세요, 꼬마 신발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복구 시간으로요. 오늘 작업할 내용은 이 핸드폰입니다. 노트5고요. 삼성에서 처음으로 나온 노트 시리즈의 UFS 메모리가 적용된 스마트폰입니다. 노트5가 동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입고가 됐고요. 제가 한번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복구를 의뢰합니다. 오늘 복구 의뢰할 내용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고요. 제가 2018년도에 친구한테 2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갚지 않아서 친구한테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그렇게 큰 돈을 빌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스마트폰을 중간에 바꿨어요. 그래서 예전에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인데 지금 전기를 연결해도 켜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건 그때 당시 친구와 대화를 나눴던, 제가 200만 원을 빌려줬던 대화 내용이 꼭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스마트폰이 고장이 난 상태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서 먼저 전원을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이 충전되는 데 필요한 전류는 약 0.5A에서 1A 정도고요. 이렇게 전원을 입력을 했고요. 지금 보면 0.3A 정도가 흐르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전원이 인가가 되면 이쪽에 이제 배터리 표시 나오면서, 건전지 표시가 나오면서 전기가 충전되고 있는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아무 반응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흐르고 있는 전류량 자체가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데 들어가야 되는 전류량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뭘 유추할 수 있냐면 이 스마트폰은 현재 메인보드에 고장이 났을 것이다 라는 걸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핸드폰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이 안에서 자연적으로 부식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자연적으로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메모리라는 곳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긴 하지만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오늘은 저희가 이 스마트폰을 고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스마트폰에서 메모리 칩을 분리를 해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리더기를 통해서 이 스마트폰에 있는 자료를 분리를 해서 추출을 할 겁니다. 추출을 할 건데요. UFS 메모리가 적용된 스마트폰입니다. UFS 메모리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썼던 이 MMC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리더기로는 데이터 추출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특수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리더기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마트폰에서 메인보드를 분리하고 메인보드에서 다시 메모리를 분리한 다음에 그 메모리를 이 리더기에 장착을 해서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요. 추출한 다음에는 다시 카카오톡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추출을 해서 안에서 다시 암호 해제 작업을 진행을 해서 저희가 텍스트 형태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과정을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특별히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따로 키값을 추출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걸로 변환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이 안에 그 친구분과 나눴던 200만 원에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 한번 복구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들도 마찬가지의 구조지만 이 뒷부분에 양면 테이프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은 떨어지지 않아요. 특히나 이렇게 뒷판넬이 크랙이 간 경우에는 뜯는 과정에서 좀 더 심하게 깨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히팅건을 사용을 할 거예요. 히팅건을 사용을 해서 한번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350도 정도를 줬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분해가 됐으면 여기 저희 이제 펜이랑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그 유심 트레이도 같이 분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펜이 잘 안 나오네요. 펜이 뭐가 걸렸나봐요, 안쪽에요. 뭘로 뺄까? 이렇게 뺐고요. 이제 이 뒷면을 분리를 해서 액정 부분을, 액정 부분하고 지금 메인보드가 같이 붙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옆에 놔두고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액정하고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분리를요. 뭘 하신 건가? 네, 일단 열어봤습니다. 테이프가 있는 이 부분에 이제 하단에 보면은 이 안에 메모리가 있어요. 자, 이렇게 분리가 되면 저 지금 분홍색 요 분홍색 이 부분이 이제 아랫부분에 CPU가 있고요. 이거 이제 열전도 잘 되라고 발라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마고리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분리를 하고요. 이 하단의 이 부분이 이제 메모리인데, 메모리 칩은 이 두 가지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상단부와 하단부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상단부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단부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상부를 한번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분리한 다음 세척하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놓고요. 히팅건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히팅건의 온도는 360도까지만 올려놓을게요. 네, 360도로 해놓고 이 메모리 옆에 있는 부분을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이드를 열을 가하는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올라오겠습니다. 던졌고요. 자, 여기 있는 부분이 이제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부분은 저희가 현미경으로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네, 지금 메모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은 메모리가 보이는데, 잘 보시면 옆에 이렇게 좀 높이가 살짝 높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약간의 층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층에 있는 메모리만 살짝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미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밑에 세 줄, 그러니까 세 줄로 되어 있고요. 위에 두 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델명이 적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라고 적혀 있고요. 밑에 UFS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가운데 64 부분이 현재 메모리를 나타냅니다. 64기가 메모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밑에 부분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깨끗한 정리를 위해서 다시 이제 히팅건을 작업하고요. 히팅건을 사용하실 때는 높은 온도로 작업을 하시면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 한 180도 정도로 살짝 작업을 해볼게요. 이렇게 열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준비해놓은 공구를 이렇게 살살 밀어주시면 이 실리콘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층에 실리콘이 발라져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혹시라도 이제 스마트폰이 충격을 받게 되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냉납이 되거나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놔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네,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좀 깨끗하게 세척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세척액으로 살짝 정리를 좀 해주고요. 위아래로 정리를 싹싹 정리를 해주고, 저희가 솔더액으로 한번 살짝 표면을 닦아내겠습니다. 네, 우선 이 부분을 좀 납으로 좀 표면 정리를 해줄게요. 납을 살짝 묻혀서 이렇게 표면 정리 살짝 해주고요. 잠시 후에 이쪽에 리볼링을 다시 할 거라서 전부 다 깨끗하게 안 펴서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살짝 묻혀준 다음에 이 솔더액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싹싹싹 문질러주면 됩니다. 너무 세게 하면 표면이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스무스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표면은 저희가 솜을 이용해서 닦아보겠습니다. 표면을 닦아냈고요. 이 옆면에 아직까지 좀 이렇게 본드 같은 게 묻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칼로 살짝 긁어내겠습니다. 리볼링을 위해서 스텐실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제 스텐실이에요. 그 삼성 갤럭시 S6 노트 5에서 사용하는 스텐실, IC 칩셋 바닥에 있는 그 납을 묻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지금 현미경으로 볼게요. 네, 이렇게 딱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도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액체 형태로 되어 있는 그 납을 발라줍니다. 옛날에 납은 철사같이 생긴 거였다고 하면 요즘에는 좀 이렇게 작업하기 쉽게 나온 액체형 이런 납이 있어요. 이런 납을 잘 도포를 해줍니다. 쭉 발라서 틈에도 들어가게끔 그 표면을 살짝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요. 네, 준비 끝났고요. 자, 이렇게 조심히 잡고 열을 가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우선은 좀 골고루 주변을 열을 가해준 다음에 한쪽 측면부터 열을 가해주시면 됩니다. 짜잔, 녹는 거 보이시나요? 이쁘게 녹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발쪽도. 자, 됐습니다. 지금 납은 녹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피면 안 됩니다. 좀 시간 좀 두고 줄게요. 자, 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좀 색깔이 안 예쁘죠? 자, 이곳에다가 저희가 다시 한번 플럭스를 살짝 발라주고요. 네, 살짝 발라주고. 쟤는 왜 들어갔니? 너 나와. 나와!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열을 가해 보겠습니다. 요 접점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접점이요. 보시면 또 한번 녹겠죠? 자, 이제 액체로 변하면서 모양이 이쁘게 변할 거예요. 자, 됐습니다. 다 녹았죠? 자, 이 상태로 뭔가 바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아직은 녹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생각보다 식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영상이 도움되신 분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정도 식었다고 생각이 되니까 자, 이제 한번 세척을 살짝 해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정리가 됐죠? 이렇게 해놓으면 잠시 이제 리더기에 연결을 했을 때 데이터를 읽어올 때 좀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서 작업을 진행을 할게요. 네, 메모리를 컴퓨터에 연결시켰습니다.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네, 현재 좌측편에 보시면 삼성 N920K 자 노트 5에 대한 모델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7.0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풀로 이미지를 뜨겠습니다. 풀로 이미지를 떠서 리드 버튼 눌러서 자 전체 용량 선택을 해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저장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 추출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리딩 프리 조인 나오면서 현재 용량이 떠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이미지가 떠지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 이미지가 떠지면요, 저희가 이 안에서 별도로 카카오톡 DB를 추출을 한 다음에 카카오톡 DB를 가지고 데이터를 엑셀 형태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객님께서 그 대화 내용 그런 게 있는지 찾아봐서 이게 만약에 데이터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복구 완료가 된 거고요. 나오지 않으면 복원이 되지 않은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노트5 카카오톡 데이터 복구를 진행을 했고요. 이 고장난 스마트폰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복구를 해봤더니 그 친구분과 2018년도에 나눈 대화 내용에 200만 원을 빌렸다라는 걸 상대방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하신 분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아마 돈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Nice. 이게 나중에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법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도 충분히 법적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의뢰해 주신 분이 돈을 받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모자이크를 통해서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나와 있는 형태, 그러니까 대화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을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복구가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노출시켜드릴 수 없는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